오늘은 어제 얘기했었던 방과 후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적인 아이들. 어제 우리가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이라고 좀 이렇게 말을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우는 아이들, 화내는 아이들, 욕하는 아이들, 그러면서 ADHD에 관한 얘기도 짧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기력한 아이들, 오늘 정반대, 이 무기력한 아이들에 관한 대응 방법에 관한 얘기를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에 관한 어떤 그 정보에 대한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교육청이 만들어낸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실 내에서 하는 그런 어떤 교육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내 아이, 내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바로 여기서 하는 얘기인 것 같더라. 반성하게 되더라. 네, 정말 반성하게 되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인에 관한 부분이 가정에 있더라. 내 부모라는 사람들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내 자녀를 만들더라. 그리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 내 몫이더라. 우리의 몫이더라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관한 근본적인, 즉 오늘 무기력에 관한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수업을 방해하는 그런 좀 산만한 아이들의 어떤 원인과 좀 이렇게 무기력한 아이들의 어떤 원인이 실은 같은 곳에서 시작을 한다. 라는 것을 오늘 아마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아이들, 활발한 아이들, 좀 더 산만한 아이들, 정말 수업을 방해하는 그런 아이들의 어떤 대처법과 무기력한 아이들을 위한 대처법, 대응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이 사실 똑같습니다. 결국 공감을 하는 대화법으로 아이들을 풀어주고 그 원인을 알아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인데 결국 해결의 방법은 칭찬과 공감 밖에 없다. 하지만 방과 후 교실에서 일어나는 문제, 방과 후 강사로서, 방과 후 선생님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칭찬해주기, 두 번째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수업에 참여하게끔 해주기. 세 번째는 정말 어쩔 수 없다. 5분 스피치를 한 주, 두 주, 세 주 수업이 끝나면 5분 스피치, 5분 대화법을 통해서 해결해보자.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코디네이터한테 얘기해주고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궁극에는 학부모와 얘기를 해야 된다. 결국 이것을 이 아이를 우리 교실에서 내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에 관한 결정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에까지도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실은 어제 실시간으로 해서 한 25분? 뭐 20명? 사실 오늘도 비슷한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막 다들 난리죠. 뭐 그 다 취업 시즌이어서 그런데 실은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2달 후에 여러분 당장 아이 앞에서 지금도 수업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수업 이런 것에 관한 지금 수업도 준비해 놓지 않으면 3월달 딱 오픈되고 나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오래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것에 관한 부분을 지금 이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꾸준하게 저와 함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뭐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서라도 꼭 같이 한번 얘기를 이 동영상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으시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방과 후 교실 교수법 운영 사례 운영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좀 반대인 아이들이에요. 조금 무기력한 아이들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런 모든 아이들에 관한 접근법의 첫 번째는 공감과 대화다. 그리고 기다림과 냉정함이다. 특히 오늘 같은 아이들. 사실 오늘은 더 할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줄였어요. 무기력의 첫 번째로 무기력한 아이들은 뭐 숙제하는 아이, 무기력하게 하는 아이들, 뭐 이렇게 공부 안 하는 아이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꿈이 없는 아이예요. 실은. 여러분들 자녀분들하고 대화하십니까? 너 꿈이 뭐냐고? 그런 얘기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 애들 표정 달라지죠. 또 우리 꼰대가 또 시작하는구나. 또 시작이네. 저 양반이 왜 또 저럴까 생각하죠. 고등학교 때는 아예 대화도 없지만, 너 꿈이 뭐니? 너 뭐 하고 싶니? 이게 잔소리가 되요 싸우자는, 뭐 나랑 싸우자는 거야 오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 시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방과후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방과후는 사격도 아니고 공격도 아니다. 그리고 방과후는 특기적성, 뭐예요? 진로라는 게 있다. 그리고 교육과 돌봄이 합쳐져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거기에 특기적성 진로. 이 진로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방과후가 정말 나아갈 방향이다. 근데 이 진로라는 것들을 대한민국의 정말 해방 이후 근대교육 도입 이래 단 한 번도 진로라는 것에 관한 부분은 누군가가 한번 책임지고 교육해 본 적이 있는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방과후가 할 수 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이 방과후가 도대체 맨날 그냥 애나 그냥 뭐 그냥 대충 돌봐주고 싼 가격에 그냥 시간을 때우고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 시간 사실 꿈에 관한 이야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너무 많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안 합니다. 예. 무기력에 관한 몇 가지만 사례를 얘기할 건데 정말 중요한 건 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꿈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 또한 공부를 좀 더 하고요. 여러분도 같이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논의 얘기지만 제가 학원에도 있었잖아요. 학원에 있으면서 공부법 그것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 제 블로그 혹시 들어와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옛날에 자기주도 6일 공부법이라고 하는 제 블로그 명입니다, 실은. 그래서 제가 2014년도인가요? 15년, 기억도 안 나요. 14년도에 제가 서울대학교와 함께 아이들 캠프도 있었어요. 공부법에 관한 부분을 그 캠프도 했었습니다. 근데 캠프고 뭐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공부를 내가 왜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 앞에 놔두고 무슨 공부법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결국 아이들의 꿈에 관한 부분, 동기에 관한 부분인데 동기 유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자, 오늘 좀 잔소리가 길어지는데 결국 이런 모든 아이들에 관한, 자, 다시 돌아서 무기력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아이들에게 결국 동인이 없는 거예요. 동기가 없는 거죠. 꿈도 없는 거죠. 무기력하고 싫은 거예요. 상실감이 너무 많은 아이들인 거죠. 이 아이들의 대화법은 특히나 공감과 대화라는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림과 냉정함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기력한 아이입니다. 아무런 반응도 의지도 없는 아이들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여자애들 중에 이런 아이 많고요. 1학년 아이들, 2학년 이런 아이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4, 5, 6학년 중에 여자애들과 그러니까 사춘기가 빨리 좀 온 여자애들, 그리고 굉장히 소심한 여자애와 남자애들, 이런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원인은 뭘까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첫 번째, 가정 문제예요. 부모님의 이혼, 사고, 약간의 멘탈의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이렇게 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그 어떤 자라오면서 짧은 순간이지만 무엇인가 사고와 이제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던 아이들이 무기력에 빠질 수 있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예, 이게 바로 결국 마음의 병이죠. 심적인 고통입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아이를 경험해 보면서 저 나름대로 아이랑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시간이면 늘 이게 참여하는 시간이 되는데,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근데 아이가 말씀드리지만 틱이 오면서 그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아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놀랐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그 교실 안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가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마음의 상처가 다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요, 어떠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뱃속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아이들은 상처를 받았다. 이미 그 순간부터 아이들의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을 못하는 아이들, 젖을 먹는 아이들까지도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색동을 막 입히죠. 이게 뭐 거기에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색깔이라고 하는 컬러가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왕구, 책이나 이런 거 다양한 색깔이 있죠. 물론 그런 의미로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에게는 컬러를 통해서 마음의 심적인 부분을 위로를 받고 그리고 고통을 덜어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건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마음의 상처는 누구나 있다. 그런 아이들의 발생되는 보여지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 부모의 높은 성취 욕구에 맞추어서 이런 상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안타까운 거죠. 반복되는 자조가 실패해요. 계속 무엇인가 아이가 100점을 요구하고 100점을 요구하는 엄마 앞에서 실패를 한다던가 또는 칭찬을 요구하는 칭찬을 바랬던 어떤 선생님 앞에서 계속 칭찬이 아닌 무관심 또는 혼이 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했다던가 이것이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초등학교 학교 생활하는 내내 이런 부분으로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특히 어른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이들의 변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쾌하더라고요. 명쾌하더라고요. 딱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의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 자체만은 반이래요. 알아만 줘도 반이랍니다. 방과후 교실에서 원인을 알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에 관한 해결법은 결국 칭찬과 위로라고 하니 칭찬과 위로를 하는데 아이가 무기력에 빠지고 아이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만 주고 대화를 시작하고 아이를 체크해주고 스킨십을 들어가고 터치가 들어간다면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벌써 됐다고 합니다. 네. 궁금한 게 여자애가 4학년 되게 지저분해요. 머리는 냄새나고 몸 긁고 되게 깔끔 떨어요. 클레이가 매끈하게 안 발라지면 자기 깔끔하게 좋다고 뭔가 흐트러지면 짜증내더라고요. 왜일까요? 뭐 제가 심리학자는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그냥 굉장히 쿨한 성격인데 그리고 굉장히 남성적인 성격이고 굉장히 멋진 나름대로 굉장히 멋진 성격인데 무엇인가 이제 성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그런 긍정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성향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감성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건지 아닌가 하는 약간의 고민이 듭니다. 릴리안 선생님이 워낙 잘 하시니까 뭐 잘 해결해 내실 줄 믿습니다. 답이 없네요. 요즘 애들 문제가. 이런 아이들의 첫 번째 접근한 방법이 이거랍니다. 왜라고 묻기보다는 무엇 때문에 무슨 일로 이게 왜 아닌가? 라고 하는데 이 접근법에 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땡땡아, 쌤이 보니 오늘따라 기운이 없네.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랍니다. 땡땡아, 오늘따라 많이 기운이 없어 보이네. 많이 아파 보이네. 오늘따라 대화가 없네. 말이 없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우리 수업 시간에 좀 누워있거나 쾌히 있거나 이런 아이들 네,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한번 대화를 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만뒀어요. 예, 그만둬버리네요. 참. 말씀드렸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 이런 아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기다려주는 거랍니다. 작은 일에 칭찬해주고 작은 성취로 기쁨 주기.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릴리안 선생님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그 아이는 칭찬받으려고 했었던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 깔끔한 게 좋다라고 하면서 흐트러지게 하면서 자기는 잘 못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조금만의 성취를 잘했네 라고 하면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무기력한 아이들, 조금 뭔가 성취욕이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는 작은 일서부터 성공하고 칭찬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많은 심리학자들을 아동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돌이켜보면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관심을 가져주고 칭찬해 주는 것들이 아마 이런 아이들을 좀 더 기운을 차리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아이들은 무기력한 모습, 기운 없어 보이는 모습이 사실 SOS래요.
선생님한테 SOS를 치는 거랍니다. 선생님 저 힘들어요. 선생님 저 좀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하는 거랍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좀 뭉클하더라고요. 이거 쓰면서